이번 실험은 발전기, 직류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V를 말하는 거죠.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적 부하를 말하는 거겠죠. 또 감소하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타유자의 경우에 대해서 하고요. 또 또는 자유자 분권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가지고 수하 특성이죠. 수직 하강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알아내는 그런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준비물은 왼쪽에 보이는 직류 발전기가 필요하겠고요. 발전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죠. 왼쪽은 이제 원동기 역할을 하는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원동기는 이제 계속 일정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결하는 것은 전동기를 왼쪽, 오른쪽에 발전기, 그 다음에 이제 고무결합계를 통해 가지고 이쪽 부위에 고무결합계 커플링을 해서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실험 기계들을 기판 위에 고정시키는 것은 요 밑에 있는 클램프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철판, 여기 있는 철판이죠. 보호철판을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상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해야겠죠. 가변 직류 전원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발전기 부분이죠. 전동기 부분 이쪽에 이제 전원을 투입을 해서 동력을 얻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상단에도 이제 적용된 내용을 보시면은 회로 구성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 부분 어떻게 되는 거죠? 션트 필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모터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모터 쪽,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제너레이터 쪽이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을 통해서 이제 회전력이 전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이 회로에서 할 수 있듯이 이제 타여자 부분이죠. 보시는 분이 타여자 여자 부분이고요. 발전기에서 그 다음에 발전된 전압이 부하를 통해서 이제 연결되죠. 가변 저항 부하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가변 저항은 아마추어 양단에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는 아마추어 양단에 나오면은 여기 이제 가변 저항에 해당하는 모듈을 달고 저항을 변화시키면서 이것이 이제 부하가 되는 것이죠.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자 전압 V 값은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뽑아낸 단자 전압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V 전압계를 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식을 보면은 유기되는 전압 E는 어떻게 됩니까? K, N, 파이라고 되죠. 그래서 파이는 여기 타여자를 쓰고 있으니까 타여자에서 발생하는 파이는 항상 일정하죠. 콘스탄트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N도 일정한 속도로 돌리고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유기전압 E가 일정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E-IARA가 되죠. 그렇죠? 예. 여기서 보시면은 전압 강화가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전기자 저항값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계속 생기는 것이고요. I 값은 IA는 IL과 똑같습니다. 보면은 IA가 여기서 발생한 전류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이쪽으로 통해서 부하 쪽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 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IA는 IL과 똑같아지고요. 그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는 이제 IL이나 ILA에 대해서 단자 전압이 있으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직 하강 특성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IL이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본 실험의 특징은
전압을 계속 동일하게 유지한다, 전압이 아니라 원동기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갖다 1800rpm에 주로 이제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언제가 원동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연결되는 원동기를 항상 1800rpm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단자 전압을 측정을 하는데 이쪽에 이제 가변 저항의 값을 계속 가변 저항 모듈에 보면 토글 스위치들이 있는데 토글 스위치를 순서대로 올리면은 저항 값이 이제 계속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저항 값에 의해서 IL이 변하고요. 그런 IL에 대해서 어떻게 단자 전압 값이 나타나는지 하는 성질을 구해보는 것이죠. 첫 번째 세트는 그렇게 무부하 상태에서부터 다양한 부하 전류의 값에 대한 특성을 구하고 그것이 이제 수하 특성임을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세트의 실험은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여자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시겠죠? 예, 여기 보면 이 전원 부분이 계좌 부분이 자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전원을 취하지 않고요. 위쪽은 어떻습니까? 여자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독립된 전원을 취했는데 여기서는 여자 부분이 독립된 전원을 취하지 않고 전기자 전류를 이렇게 병렬 연결해서 분권 형태로 취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으로 가변 저항 부분이 나타나지만 사실 위회로라 마찬가지예요. 가변 저항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연결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여자로 한 부분이 타여자에 비해서 성격이 특성이 어떨까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타여자보다 자여자 발전기의 전압 수하 특성이 어떨 것이다 하고 상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상상을 한 것과 맞아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효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타여자 발전기의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원동기가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동기가 들어가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기의 효율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발전기의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기에 공급되는 입력 값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입력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이쪽에 이제 입력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직접적인 입력을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전동기에 공급되는 입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쪽 오른쪽을 이제 분리를 하고요. 그러면 발전기가 없는 상태죠. 발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정격 상태, 그러면 RPM이 정상 상태가 나오도록 운전을 갖다가 먼저 전동기에 대해서만 실시를 합니다. 그때 공급되는 입력 값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때 입력되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것을 곱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 모터 전동기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음 실험에서는 이쪽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을 연결을 해서 이제 커플링을 하고요. 커플링을 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실험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측정하는 데이터 값들을 여기서 알기 쉽게 그렇게 용어를 써야 하는데요. EMG, IMG, 그렇죠? 그래서 EMG, IMG라는 것은 모터하고 제너레이터, 발전기 두 개가 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입력이 되는 그런 값들을 측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없이 측정한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EM, IM 한 것은 이제 모터만 있을 때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값의 차이를 갖다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전기에만 전달되는 입력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 차이를 구하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죠. 근데 발전기에 전달되는 입력 값을 우리가 구하더라도요. 이제 두 번째 다음 실험에서는 손실이 이제 또 어디가 있습니까? 계좌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계좌 부분에 손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부분에 전기자 권선에 있어서 손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전기자하고 연결된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정상 상태에서 각각 측정을 해서 전압 전류 이쪽에서도 전압 전류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값을 고려해서 우리가 풀면은 전체적인 손실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율 값도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효율을 구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식이 적용하게 되는 식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P out 그래서 출력 값은 이제 발전기 출력은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단자 전압 여기서 보시면은 발전기에 보면은 단자 전압 이제 여기서 전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발전기니까 발전기에 단자 전압하고 흐르는 전류 I 값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두 개의 값을 곱하면은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발전되는 전압이 여기서 전압이 나오게 되겠죠. 이건 유기 전압이 되겠네요. 그렇죠? 회로 전선이 연결돼서 이제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그렇죠. 그럼 이제 단자 전압이 되는 거죠. 외부로 받는 단자 전압 값을 측정을 하고 그 단자 전압 값을 가지고 우리가 출력 값을 갖다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아웃 값은 그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P 인 값도 아까 측정을 해서 발전기에 들어가는 입력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입력되는 값은 우리가 발전기에 출력되는 값에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죠. 이 50이라는 것은 이제 무부하 상태 표류 부하선입니다. 아까 전압이 발전기가 연결된 상태,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한 것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PLA는 로스 아마추어겠죠. 전기자에서 이제 손실되는 그 다음 동선, 그 다음에 LF는 뭐겠습니까? 필드에서 손실되는 건가요? 25. 네, 필드에서 손실되는 것. 근데 전기자에서 손실될 때는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실험에서 했던 저 브러쉬에 의한 동선 부분들을 살짝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실험의 순서를 플로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죠. 부하가 이제 발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발전기가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좌 부분에 정상 상태에서 손실되는 것, 그 다음에 전기자 부분에서 손실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더해 가지고 손실 부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 효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해가지고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권 발전기의 동작 특성의 내용이죠. 직류보다는 직류, 직권 발전기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전압 특성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번 실험에서 특이한 점은 단상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항상 일정 속도로 돌아가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미 써보신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커패시터 기동형 모터를 사용을 해서 이건 전원이 투입이 되면은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정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없죠. 일단 원동기는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을 어떻습니까? DC 모터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직권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리얼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모터의 내용을
뽑은 내용들이 이제 시리얼로 직접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회로의 내용을 보시면은 앞에 뭐 설치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축으로 연결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DC 제너레이터의 계좌 저항만 측정을 하네요. 전기자 값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 두 개 전압만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단계 결선 여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필드 계좌 권선을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이제 이곳이 직렬로 연결한 부분이 이제 이곳이 되겠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권선을 가지고 가변 저항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이제 아까 참 설명이 어떻게 안 들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전압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권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온 값을 가변 저항 바깥으로 빼가지고 가변 저항으로 조절을 하면서 실험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 회로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부하에 대해서 값들을 측정을 해서 얻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사한 실험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제 극성 같은 게 중요하죠. 이게 처음에 자여자 직권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권선에 남아있는 잔류자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런 자기 여자 특성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유사한 실험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전압 측정, 이거는 이제 유사한 내용의 전류 측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험 중에는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류 가감 저항기를 갖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는 어떤 특성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까요? 부하 전류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분권의 경우는 수직 하강 특성을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부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점점 전압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직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증가한 특성이 갖고 있어요. 포화 특성이 갖고 있어요. E는 어디서 얻으냐? K 파이 n 이렇게 이 수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n은 지금 여기서 돌고 있는 단상 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n은 일정하고 그 다음에 파이 값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 파이 값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로로 봤을 때는 여기 발생하는 자계를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시리즈가 맞나요? 잘 안 보여서 이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시리즈건 션트건 아래가인가요? 이거 한번 더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파이가 i하고 이제 직통으로 흐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i에 비례를 한다. 근데 비례가 아니죠. 이게 쭉 비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류하고 자기의 관계니까 자속은 이제 포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단자 전압은 사실 2에서부터 저항 강화가 항상 있게 되죠. 패턴으로 봐서는 이렇게 포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약간씩 아래로 이렇게 요 부위의 값은 점점점 IL이 증감에 따라서 좀 커지겠죠. 그래도 패턴은 크게 영향은 안 받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실험 10은 복권 발전기의 성질을 공부하는 겁니다. 복권 발전기는 직권 계좌와 분권 계좌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선을 할 때 마찬가지로 원동기로는 커패시터 모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직권과 분권을 전부 다 사용을 하겠죠.
직권과 분권을 전부 다 사용해서 결선을 하는데, 두 개를 모두 사용을 할 때 직권과 분권의 극성이 서로 화합하는 모양으로 되는 것을 화동 또는 가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극성이 반대로 돼서 더 왜곡되는 모양을 가진 것을 차동복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분권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직권의 전압 특성, 발전 전압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화동으로 할 경우에는 두 개 극성, 직권이 분권이 이렇게 내려가는 특성, 수화 특성을 갖다가 그 직권에 이렇게 상승하는 특성이 상쇄를 해줘서 두 개를 합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형이 이제 전압 변동률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성질을 얻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동복권, 화동복권의 특징이고요. 차동복권은 극성을 반대로 해서 더 모양을 많이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일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이제 차동복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특성 곡선의 내용을 이론을 염두에 두시고 실험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